네, 리뷰인데 어레이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다뤘죠. 저희가 파이썬을 배울 때 리스트라는 걸 했었는데 리스트랑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리스트는 되게 고급스러운 우리가 쓰기 아주 괜찮은 데이터 스트럭처고 그 하부 구조에는 좀 더 불편하고 원초적인 어레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레이랑 조금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링크드 리스트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서 동시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게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근데 어떤 시퀀스냐면 메모리 박스들의 시퀀스입니다. 뭐 당연히 시퀀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면 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시퀀스가 가상의 공간에 있긴 하겠지까지는 뭐 파이썬 할 때도 왠지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셨겠지만 실제 메모리 박스들에서도 시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다. 101호 옆에, 102호 옆에, 103호 옆에, 104호 옆에. 그래서 그게 아주 스트롱한 성질을 주는 거죠. 특징을 주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놈이 어디 살고 있는지만 알면 몇 번째 친구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따로 알아볼 필요도 없이 다 규칙에 의해서 뭐 첫 번째 살고 있는 놈 플러스 5 하면 뭐 여섯 번째 살고 있는 놈 주소가 되는 거고 그런 규칙 때문에 리스트가 이제 다섯 번째 놈 찾아주세요 하면 너무 빠르게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스트만 배웠을 때는 그런 장점을 체감하기 쉽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링크드 리스트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얘의 단점 때문에 그게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링크드 리스트는 그런 네이버링 하고 있다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0번째 애가 첫 번째 애로 가는 링크를 제공해야지 갈 수가 있고 첫 번째 애가 두 번째로 가는 링크를 제공해야지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일일이 넥스트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음 애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넥스트 포인터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두 개 다 이제 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레이에서는 여러 개의 메모리 박스들이 인접하고 있다. 그게 분명히 장점을 주죠. 다음 친구가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메모리 공간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만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에 10개짜리를 집어넣겠다 했을 땐 10개짜리 공간을 찾았을지라도 다음에 11번째 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누군가 이미 쓰고 있다. 그럼 사실은 다른 집을 알아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레이는 픽스드 상태로 선언할 수밖에 없고 다이나믹하게 늘리려다 보면 좀 비싼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 보이지만 완전 브랜드 뉴 어레이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그 좀 더 큰 공간을 어디서 찾아서 거기다가 일일이 밸류를 다 복사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펜드 하고 싶은 애를 추가하는 그런 좀 비싼 작업이 필요해서 리사이징을 좀 적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또 그렇게 리스트를 증가시키고 뭐 그런 거는 또 간단하게 잘 해요. 그냥 아무데나 한 공간만 찾으면 되고 그 공간에 향하는 링크만 제공하면 돼서 막 이전에 있던 애들까지 어디에다 옮기고 뭐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옆에 있다 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모든 노드마다 원래는 숫자만 있어도 되는데 밸류만 있어도 되는 친구들을 사실 링크 정보까지 같이 포함해야 돼서 좀 더 헤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 없어도 되는 정보가 거기엔 있다. 왜냐하면 옆으로 가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첫 번째부터 링크를 타고 계속 링크드 리스트 전체를 여기저기 막 내비게이션 할 일이 상당히 많죠. for 룹을 돌릴 일이 많다는 건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레이의 경우에는 좀 그 리사이징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좀 리사이징 할 때 한 번에 몇 개나 리사이즈를 할지를 정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 리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에 늘리는 사이즈도 좀 더 크게 해보자 뭐 이런 전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는 내비게이션을 조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쓰이는 정보는 좀 저장하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센티넬, 이거는 꼭 링크드 리스트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if else 그런 걸 최대한 체크를 저금하기 위해서 이제 센티넬이라는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그룹 프랙티스를 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기분 나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류의 수업을 들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들으면 알아들었다고 느낄 여지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알아들은 거는 이제 사람의 뇌는 그냥 논리가 통하면 알아들었다고 느껴요. 내가 논리가 통했다고 내가 직접 할 수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을 못하면 시험을 볼 때서야 이제 내가 사실은 몰랐네 뭐 이런 걸 그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회사 인터뷰를 보거나 이럴 때 깨달으면 너무 늦다는 거죠. 내가 머리로 알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페이크다. 직접 할 수 있다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게 프랙티스 시점에서 바로 알려드려야 그 다음 홈워크를 하고 할 때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제가 프랙티스를 넣는 거지 뭐 바로 여기서 모든 걸 알아듣고 할 수 없으면 뭐 너희들은 낙오자다 뭐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특히 공학이나 이런 사이언스 쪽을 하면 이제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하이 레벨의 얘기만 듣고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하늘은 왜 파랗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착한 하늘의 천사가 파란색으로 물감을 칠한 거야 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거에 대해서 뭐 리플렉션이 어쩌고 리프렉션이 어쩌고 얘기를 이제 점점 해야 이제 알아듣는 수준이 되는 거고, 이 코딩도 처음 진입했을 때는 완전 천사가 물감을 칠했다고 해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고 알아들었다고 착각을 할 여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가 물감을 칠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 체험을 처음 했을 때 너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 있을 때 하는 게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집에 있으면 좀 기분이 나빠서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의도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Q나 스택. Q는 처음 온 사람이 빨리 빠지는 거. 그다음에 스택은 나중에 온 게 빨리 빠지는 거. 컨트롤 Z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렉처 10이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좀 이상한 얘기가 있네요. 근데 바이너리 서치까지는 들어봤잖아요. 바이너리 서치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상한 트리라는 건데, 이제 저희가 바이너리 서치까지 할 때는 리스트를 갖고 했었잖아요. 리스트는 어레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링크드 리스트를 배웠으니까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뭔가 바이너리 서치 같은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걸 가능하도록 링크드 리스트를 좀 조작해서 재구성한 것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건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트리 얘기를 하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메소드들을 얘기를 하면 오늘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어제 열심히 배웠는데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치를 하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저장돼 있으면 뭐 걔네를 나중에 뭐 솔트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똑같이 서치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다 어레이 기반으로밖에 안 해봤어요. 그거를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해야겠죠. 근데 서치를 하려면 ON이 걸린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서치 하듯이 퍼스트부터 하나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을 경우, 지금 이 경우에는 특히 솔팅도 돼 있잖아요. 솔팅도 돼 있는데 뭐 솔팅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솔팅이 되어 있건 안 돼 있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지금 이 상태론.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first를 넣어버렸다. 예를 들면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링크는 2개, 양쪽으로 뻗는다. 그럼 링크가 2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단 시간이 반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분의 1 하는 거는 빅 O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죠. 사실 상수배 증가하는 건 그게 그거니까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룩하고 싶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좀 잘 재구성함으로써. 그래서 2배 빠르지만 뭐 도찐 개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라는 게 지금 아이디어. 이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좋다.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하는데 가지들을 좀 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치를 좀 특별하게 하면 설치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바이너리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왠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단 되면은 여기를 찾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솔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반씩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뭐 4보다 큰 걸 찾을 때는 얘가 여기가 통으로 날아가고, 그럼 여기를 찾고 여기 찾은 다음에 얘보다 크면 뭐 왼쪽이 날아가고 작으면 오른쪽이 날아가고 그런 식으로 2분의 1씩 빡빡빡 줄 수 있어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같은 스타일에서도 솔팅이 잘 되어 있으면 뭔가 바이너리 설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잘하면. 자, 그래서 추리, 방금 그게 약간 추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추리를 거꾸로 박아놓은 모양. 그래서 추리라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면 자 노드들, 아까 하나의 사각형들이 이제 다 노드인데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연결이 없는 상태의 데이터 구조도 있어요. 근데 링크가 다 있어야 된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노드 간에 한 노드에서 한 노드로 가는 길목이 링크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럼 트리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추리는 아니다. 그래서 추리가 뭐게요? 우리에게 5개의 지금 링크로 연결된 구조가 있는데 트리가 뭘까요? 저를 보고 계시는 송예인 학생입니까? 네. 뭐가 틀릴까요? 좀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보실래요? 134번. 왜 그럴까요? 왜 2번이랑 5번은 트리가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 조교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을 시켜가지고 대답을 해버렸고 제가 전달을 할게요. 2번과 5번이 트리가 안 되는 이유는 회로같이 돌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맞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첫 번째 노드에서 여기로 갈 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길목이 2개죠. 그리고 특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사이클이 있다 그러는데 사이클이 있으면 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맨 아래로 가는 길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죠? 길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제 채팅창도 보고 있어요. 참고로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트리 다음에 이제 슬슬 하나씩 뭔가 붙여가는 거예요. Rooted Binary Tree. 이런 건 뭐냐면 자 처음에 Rooted Tree가 뭔지부터 봅시다. Root Tree는 별게 아니라 그냥 뿌리가 하나 있으면 Rooted Tree예요. 뿌리가 뭐가 될지는 우리 맘대로 정하면 됩니다. 노드 하나를 딱 박아놓고 그의 루트라고 하면 루트를 제일 위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트리가 거꾸로 박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트리를 루트 트리라고 만약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애를 루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원 루트가 있다. 보통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루트 빼고 다른 노드들은 모두 뭐가 있냐면 하나의 부모가 있다. 족보랑 비슷해요. 족보. 내 바로 위에 있는 애가 부모다. 족보랑 다르네.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한 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한 명의 부모. 그래서 C, D의 부모는 B가 되고 B의 부모는 A가 되고 A는 C조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드 부모는 거꾸로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을 자녀라고 불러요. 차일드 노드. 근데 노드들 중에 자녀가 없는 애들이 있어야지. C, D 같은 애는 자녀가 없죠. 얘네들은 이제 리프, 잎사귀. 추리에서 그 더 뻗어나가지 않는 애들을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텀들을 써서 예시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할 때. A는 루트입니다. 맞죠? 그리고 B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B는 A의 자녀고 C와 D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C와 D는 leaves, 잎사귀죠. 그리고 B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텀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rooted binary tree라고 하나가 더 붙으면 이 binary의 의미는 결국 한 노드가 최대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수가 2개다. 그러면은 binary tree입니다. rooted binary tree 이 텀을 기억해 주세요. 루트가 제일 위에 박혀 있고 모든 노드들이 자녀를 최대 2개 가질 수 있는 tree가 rooted binary tree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갔어요. binary search tree. 당연히 rooted는 있는 거니까 rooted는 뺄게요. binary search tree라고 그러면 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텐데, 자, binary search tree는 rooted binary tree인데 그 중에서 2가지 성질을 추가하면 돼요. 자, 뭐냐면 이제 숫자, 이 노드에 들어가는 숫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든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설치를 잘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노드에 이제 x라는 밸류가 만약에 있다면 그 x의 밸류, x라는 밸류는 절대로 다른 노드에 있으면 안 된다. 유니크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어서 아무 노드나 딱 찍고 그 노드의 숫자를 봤어요. 근데 그 노드의 숫자가 x란 말이죠. 그럼 그 노드의 왼쪽에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의 밸류는 x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의 밸류는 x보다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 전체의 집합을 subtree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밑에 있는 추리라고 해서. 이것까지 되면 binary search tree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요거 2개를 슬쩍 숫자만 바꿨다. 근데 이거는 rooted binary tree죠. 근데 binary search tree는 아닙니다. 자, 이제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할 거는 이 사각형 하나를 정의를 해야겠네요. 요거를 노드라고 한다 그랬죠. 이 노드는 당연히 그 안에 저번에 링크드 노드도 비슷했는데 밸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링크가 2개가 있습니다. 네. left, right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겠죠. 뭐 next, previous 이런 거보다 left, right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리 노드들로 구성될 binary search tree를 이제 줄여서 BST라고 하겠습니다. 이 BST는 일단 3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3가지 메소드. search 해달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BST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binary search tree의 모든 규칙을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노드를 적절한 위치에 써줘야겠죠. 이제 그게 챌린지고, delete는 binary search tree에서 하나를 빼주세요. 또 챌린지는 그게 빠져도 나머지 노드들 간의 그 binary search tree의 규칙이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해보는 게 이제 오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search는 이 binary search tree의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빠르게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init 함수로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을 테니까 루트라는 게 있긴 하지만 none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하나씩 치워 나가는 거고 루트만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루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루트면 예를 들면 루트의 left가 요거고 루트의 right가 요거다. 자, 그럼 이제 메소드를 하나씩 봅시다. 자, search인데 자, search를 하는데 지금 이 밑에가 이제 제가 원래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진짜 궁극의 search고요. 이 search는 x라는 밸류, 내가 찾고 싶은 x라는 밸류를 넣어주면 그 x라는 밸류를 품고 있는 사각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트리 노드를 통째로 뱉어내면 됩니다. 근데 얘를 할 때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헬프 함수를 쓸 겁니다. 우리 멀지 솔트 때도 비슷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리컬전을 쓴다는 뜻입니다. 리컬전을 써서 점점점 들어갈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뭐가 뭔지 봅시다. 일단 search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자, 내가 루트라는 것을 입력해서 그러니까 시작점을 주는 거죠. search help로 해서 여기에 뭔가 입력을 할 텐데 루트보다 같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애들 중에서 x를 찾아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입력했으니까 전체에서 다 찾아줘라는 뜻이고 나중에 점점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위는 상관없으니까 너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 중에서 찾아줘라는 식으로 범위가 축소될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search help 함수를 콜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전체 추리에서 찾는 건데 이걸 해줄 겁니다. 얘가 recursive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리컬전이 되게 매력적인 게 하고자 하는 동작이 복잡해도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서 코드 자체는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도대체 뭔가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if를 통해서 베이스 케이스를 지금 체크하는 거 보이시죠?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리턴을 바로 때리니까 베이스 케이스라는 건 알겠죠. 그다음에 else if랑 else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recursive하게 콜하는 이런 구조가 일단 나눠져 있다라는 걸 파악하시고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게요. 제가 search 3이라고 만약 하면 이게 어떻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지 봅시다. 일단 요거잖아요. 이걸 돌리는 거잖아요. self search help에 self root를 돌리는 건데 그리고 x가 3이 들어가겠죠. 이걸 갖고 search help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4가 3이랑 비교가 되면서 자, 지금 self root가 뭐냐? self root가 유효한 노드니까 요거는 걸러질 거고 이거는 이제 현재 노드가 none일 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노드니까 얘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x가 현재 노드의 밸류랑 같으냐 이것도 베이스겠죠. 그럼 얘가 답이니까 바로 얘를 턴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x가 현재 노드의 밸류보다 작으면 현재 노드의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 주라 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굳이 x를 여기다 써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는 찾고자 하는 애고 얘가 현재 노드의 밸류인데 x가 작으니까 현재 노드의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린 거죠. 왜냐하면 3을 찾고 싶은데 3이 4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스텝에선 여기를 실행할 거다. 여기를 실행했더니 결국 뭐냐면 search help를 또 실행해야 돼요. search help를 또 실행하면서 어디에서 실행할 거냐? 이 2번에서 실행한다. 2번에서 실행하면 어디에 걸리냐? 이번엔 여기에 걸리겠네요. 3이 2보다 크니까. 그럼 뭐 어디죠? 2의 오른쪽 3으로 가야겠죠. 그럼 3에서
search help를 실행하니까 어디에 걸린다? 3이 3이네요. 똑같아서 여기서 베이스 케이스를 때렸다. 그럼 얘를 가지고 리턴을 하면 이제 쭉쭉쭉 리턴을 하죠. 얘를 갖고 리턴을 했더니 사실 원래 여기였잖아요. 얘가 그 3 가진 노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고 결국은 이 커런트 노드라는 그 추리 노드를 쭉 끝까지 갖고 올라와서 답이 리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케이스로 8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8을 찾으면 비슷하게 처음에 루트를 가지고 search help를 실행한다. 근데 8이 4보다 커서 오른쪽을 탐색하라는 얘기를 하겠다. 그럼 오른쪽으로 갔더니 뭐죠? 6이죠. 그럼 6을 탐색을 했더니만 이제 6과 8을 비교하니까 여전히 8이 6보다 크다. 그래서 다시 얘를 타고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또 갔다. 그럼 7이죠. 자, 그럼 마지막인데 7을 갖고 했더니 8이 또 7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베이스 케이스가 아직 아니에요. 여기에서 리커시브 콜을 한 거죠. 그래서 7에 right로 갔는데 그 다음에 때린 게 베이스 케이스예요. 비로소. 왜냐하면 7의 right가 none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이제 none을 리턴하고 none이 이제 쭉 위로 올라가서 그럼 이제 search의 결과가 none이 되겠네요. 그럼 못 찾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겠네요. 그죠? 네, 질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들린다고 하면 크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 네, 방금 이제 그 베이스 케이스에 걸리면 리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리턴을 하고서 저는 리턴에 걸리면은 그냥 함수가 끝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쵸. 쭉쭉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search help라는 게 종료가 되면서 제일 밑에서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자, 예를 들면 리턴을 여기서 찍었다고 쳐봐요. 이 노드에 대해서 실행된 search help가 리턴을 때린 거죠. 아직 얘가 실행한 search help는 안 끝났어요. 근데 얘가 실행한 search help가 리턴을 때리면서 예를 들면 none이 갔고 그 none이 얘가 실행한 search help가 끝날 때 none을 받아오게 되겠죠. 또 같이. 그러니까 얘가 실행한 search help의 결과값이 none이 되면서 이 6이 뭘 리턴하냐면 7이 실행한 search help의 값을 리턴하잖아요. 근데 7이 실행한 search help의 값이 none이어서 이제 비로소 6이 실행한 search help도 리턴을 할 준비가 이때 끝났어요. 그래서 none이 됐고 none을 위로 올리니까 이제 4가 실행했던 search help가 값을 찾았어요. 그 값이 none이죠. 그게 또 리턴이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루트가 실행한 이제 search help도 값을 찾아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네. 백운중 학생. 오케이. 지금까지 10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 맞추기.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제 insert. 자, insert는 search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유지하면서 마치 우리 insertion sort 할 때 sort된 리스트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았잖아요. 동일한 규칙을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도 적용합니다. 어디에 넣어야 되지? 이걸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하나 빼놨는데 저기다가 여기가 뭐가 비어 있네요. 그죠? 자, 인서트는 비슷하게 구성돼요. 결국은 크냐 작냐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면 되거든요. 리컬전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인서트는 이런 식으로 insert help를 또 실행하는데 이제 루트
넣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넣은 이 노드 밑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아까는 그냥 리턴이었는데 지금 리턴이 아니라 어디다 어사인먼트를 하도록 돼 있네요. 그게 이제 좀 특별한 점인데 이게 왜 있냐면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새로 넣었으면 새로 넣은 놈이 부모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부모가 새로 생긴 자녀를 입양해서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가지를 쳐주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중간에 이제 새로 생긴 노드한테 가지를 뻗어라라는 작업을 할 때 이 어사인먼트가 필요한데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o입니다. o를 넣으면 자, 처음에 여기를 실행할 테니까 4를 갖고 이제 할 텐데 여기에 4에서 이걸 실행하다 보면 자, 이것도 일단 베이스 케이스, 리커시브 케이스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베이스 케이스는 이거 하나네요. 현재 노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리가 네 자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리가 네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끝낸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밑으로 찾아가 봅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4랑 5를 비교했더니 5가 4보다 크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한 단계 파고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current node에 right equal 뭐시기 돼 있어서 이제 이게 가지 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볼게요. 지금 아직 가지를 안 쳤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6에 대해서 찾겠네요. 6에서 이걸 실행하니까 5가 6보다 작아요. 그죠? 5가 6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 search help 실행 결과 나온 친구를 나의 왼쪽 가지에다가 넣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타고 들어갔더니 없잖아요. 왼쪽 가지가 없어. 6번의 왼쪽 가지가 없어.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로 들어갔네요. 베이스 케이스로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노드를 새로 만듭니다. x라는 밸류를 가진 노드를 새로 만들어서 걔를 리턴해 줍니다. 자, 리턴을 해주면 이렇게 5가 생겼고 여기까지잖아요. 아직 가지가 없어. 아직 추리의 멤버가 아니야. 그냥 따로 돌아다니는 노드일 뿐. 근데 얘가 6이 실행했던 search help에 대한 리턴 값이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 어사인먼트를 실행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의 왼쪽 가지가 새로 생긴 5번에게 뻗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려고 우리가 어사인먼트를 여기다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위부터는 뭐냐면은 이걸 다 실행했잖아요. 실행하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리턴이 없잖아요. 6번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if, else 다 끝났으니까 맨 밑까지 오겠죠. 그럼 맨 밑에서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을 리턴하게 돼요. 그럼 이 위부터는 계속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슬라이드가 없네. 네, 말로 얘기해야겠네. 자, 지금 6번을 실행시킨 친구가 4번이에요. 근데 4번이 뭘 통해서 실행시켰냐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실행시켰어요. 나의 오른쪽 가지에다가 search help를 실행한 결과물을 넣어줘. 근데 나의 오른쪽 가지가 뭐였냐면 6번이었잖아요. 근데 6번이 실행한 search help가 리턴을 뭘 했죠? 자기 자신을 리턴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내 오른쪽 자녀가 실행한 search help의 리턴은 내 오른쪽 자녀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 내 오른쪽 가지에다 넣어줬을 뿐이죠. 다시. 그래서 진짜 새로운 노드가 생겼을 때만 가지가 새로 뻗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되도록 코드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return call 노드가 그런 역할을 한다. 내가 유효한 노드라면 그냥 나를 리턴하는 거다 계속. 그럼 재확인 시켜주는 거죠. 내가 너의 오른쪽 자녀였어. 내가 너의 왼쪽에 있던 자녀였어 라고 재확인 시켜줄 뿐이고 실제 역할은 뭐 딱히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계속 안경을 쓰면 서리가 끼고. 네, 박선진 학생이 순서가 5를 먼저 만들고 6에서 5를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5를 네, 5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가지를 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5를 먼저 만들고 가지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했고 진짜 끝판왕은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이 딜리트를 저 혼자 하진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딜리트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잘 고려해야 돼요. 일단 노드를 지워도 규칙을 유지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가지고 시작할 텐데 제일 쉬운 놈이 자녀가 없는 놈. 나만 죽으면 내 후손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외롭게 혼자 죽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딜리트 3이다. 그럼 일단 해야 될 거는 설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찾아야 죽이든지 말든지 하죠. 자, 설치가 그 안에 들어갈 거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3까지 타고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제일 쉬워요. 그냥 부모가 포기하도록 해라. 쭉 간 다음에 3을 찾게 되면 3의 부모한테 너 가지쳤던 거 빼버려 라고 하면 알아서 이 트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네, 나름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케이스 2. 이번에는 이제 후손이 있어요. 후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죽는다고 후손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나의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내 자녀를 부탁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적절한 곳에 입양이 되어야 내가 마음 편히 떠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6을 지워 봅시다. 6. 자, 6은 7이라는 자녀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6만 떠나고 7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일단 6을 찾는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누가 얘에게 가지를 뻗을 것인가, 누가 얘에게 왼쪽 가지를 뻗을 것인가, 오른쪽 가지를 뻗을 것인가, 그죠?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똑같아요. 얘랑 얘의 6을 지워야 되니까 6의 부모가 일단 가지를 끊어버려라. 그것까진 맞고, 근데 사실 심플해요. 그 끊었던 그 가지를 심플하게 그 후손에게 연결하면 규칙이 모두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8의 왼쪽에 있는 모든 후손들, 모든 서브트리들은 8보다 밸류가 작죠. 그래서 8의 왼쪽 가지를 사실 그 누구에게 뻗어도 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8 입장에서는. 그래서 6의 자녀라면 내가 마음 놓고 왼쪽 가지를 뻗을 수 있겠죠. 7이 6의 자녀니까. 지금 7이 8보다 작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6한테 뻗었던 가지를 그대로 7한테 가져다 주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끄덕끄덕 할 때 내가 코드로는 어떻게 짜야 되지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이 마음 놓고 돌아가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7이 8한테 붙은 과제로 새로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자녀가 2명이면 어쩔래? 라는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시조를 죽여보겠습니다. 시조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냐? 누가 왕자에 대신 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야죠. 근데 뭐 찾는 건 일도 아니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찾았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내가 그냥 한 명을 입양시키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를 대신해 줄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내 자리에 누군가 와야 돼요. 내 자리에 누가 올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뭐냐면 바이너리 서치 규칙에 의해서 4라는 친구의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는 4보다 밸류가 작을 텐데 그 서브트리 중에서 가장 밸류가 큰 놈을 뽑아서 오면 돼요. 자, 왼쪽 서브트리에 1, 2, 3이 다 있잖아요. 다 4보다 작아요. 근데 그 중에 밸류가 제일 큰 놈이 누구냐면 이 2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면 이 2로 시작하는 서브트리에서 밸류가 가장 큰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만약 이 4번으로 오면 당연히 왼쪽 서브트리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4보다 다 작았던 친구들이니까 3이 열로 왔을 때 뭐 딱히 문제가 없죠. 그리고 3이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놈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밸류가 3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3이 아무리 커봐야 4보다 작았던 애였기 때문에 3이 여기로 왔을 때 3이 오른쪽으로 가지 날린 애들하고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오른쪽 서브트리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자, 그게 하나의 옵션이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거꾸로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애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놈을 불러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지금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either이라고 써놨어요. either rightmost, left subtree에서 rightmost 노드거나 right subtree에서 leftmost 노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올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올릴 때도 이제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3 아니면 6이잖아요. 3을 그러니까 결국 3이라는 친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을 지워야 돼요. 3을 지운 다음에 여기 자리에다 3을 복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3을 지운다는 건 이제 왜냐하면 2가 가지를 뻗는 걸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되는 겁니다. 3이라는 친구를 4로 올리려면 일단 3을 지우고 4에다가 3을 복사하는 게 안전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끊어주는 작업을 하고 3을 위에다 올린다. 그럼 BST가 된다. 6을 올리려면 6의 후손을 케어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별게 아니라 딜리트 6을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 제대로 지워지는 함수를 구현을 해놨다면 아까 그냥 그거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괜히 말로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3 지울 때는 자녀 없었을 때 지우는 메커니즘을 내가 구현해 놨으면 그거 그냥 reuse 하면 되는 거예요. reuse. 이 경우에도 6이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6을 지워라 라고 구현을 해주면 이제 7이 여기에 올라가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을 여기다 복사해 준다. 그럼 BST가 된다.
자, 그럼 성능을 볼까요? 자, 성능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n개의 노드를 가진 링크드 리스트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하나 내가 찾고 싶은 걸 찾는데 로그 n만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트리의 뎁스거든요, 결국. 근데 뎁스여서 한 번에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이제 로그 n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only if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양옆이 잘 밸런스가 돼 있을 경우에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예요. 이거 바이너리 서치 트리 맞습니까? 4 왼쪽에 3 왼쪽에 2 왼쪽에 1이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여서 이제 다음 문제는 사실 뭐냐면 인설트 할 때 잘 해야 돼요. 아무데나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인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코스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 자료 구조의 어드밴스드에서 이제 어떻게 밸런스 트리라는 걸 하느냐. 그래서 B 트리라고 하거든요. B 트리. 그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형태 B 플러스 트리라는 게 또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룰 건데 여기는 아닙니다. 이 수업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 잘 밸런스된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있을 때 이런 훌륭한 특성이 있다까지를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는 트리는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고 뭐 원래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 거에 포함된 데이터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트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길목이 하나밖에 없다. 길목이 여러 개인 것도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길목이 하나밖에 없는 이 특수한 제한 조건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겠죠. 근데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로 갈수록 길목이 여러 개여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때도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루트 트리는 이제 상하 관계를 좀 따진다. 그래서 루트를 하나 딱 찍어주고 거기서부터 자녀 부모 관계를 잘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리프. 그다음에 루트 바이너리 트리는 또 하나의 제한 조건, 자녀가 최대 2명밖에 없다.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은 그 노드 안에 있는 밸류에게조차도 어떤 규칙을 부과한다. 그래서 밸류가 유니크 해야 된다. 유니크 해야 되고 선후 관계가 있는데 어떤 노드의 왼쪽에 있는 모든 밸류는 그 노드의 밸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밸류들은 그 노드의 밸류보다 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이제 암기 과목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 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데이터 구조가 있으면 그 데이터 구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가장 빠른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 구조의 특징 하나하나가 다 그 알고리즘의 빠르기랑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냥 특성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거는 플렉서블하고 아무거나 막 다룰 수 있지만 셋 같은 거에는 제한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 제한 조건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제한 조건 때문에 셋에서는 해시라는 테크닉이 걸려서 설치가 빨라진 거고 추리 같은 것도 되게 제너럴한 스트럭처인데 거기다 계속 제한 조건을 걸어서 바이너리라는 제한 조건을 걸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제한 조건을 걸면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추리라는 일반적인 걸 다루는 걸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제 거기에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걸 잘 배열해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좀 더 좁은 종류의 데이터 구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겠죠. 일단 내가 야생에서 데이터를 캐내서 뭔가 일단 일이 되게 하려면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 많은 제약 조건이 없는 특성들이 없는 데이터 구조에서도 일이 되는 엄청 파워풀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리스트 같은 데서도 다 돌아가는,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 누군가 가공할 수 있다면 데이터 구조를 이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나 이런저런 좀 더 특별한 데이터 구조를 내가 만들어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도 갖춰야 될 겁니다. 그 두 파트가 다 필요한 겁니다.